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이제 화면이 띄워지는데 이제 거래처 정보는 대부분 이제 보시면 뭐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시고 기입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된 기능이 이제 부가세 설정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전에는 다 포함가였는데 이제는 거래처별로 이제 부가세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별도 포함 뭐 면세 영세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설정이 밑에 계약서라던가 매출 기본 정보에 그 기본 요금 설정할 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함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밑에 금액을 기재하실 때 포함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래명세서 배너라는 기능이 지금 지난주에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거래명세서 나갈 때 광고를 옆에다가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기본은 노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메뉴 가게 되면요. 그리고 임대업체 계정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하단에 쭉 내려오시게 되면 홍보용 배너 설정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지금 기본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회원님들은요. 만약에 배너를 넣으실 거면 여기 활성화 해주시면 되시고요. 편집창 열기 하셔가지고 문구 넣으셔도 되시고 이미지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이게 내용 넣어주시고 미리 보기 하시면 거래명세서 내용 있고 그다음에 그 광고나 뭐 넣으신 메뉴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기재가 돼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이제 표기가 돼가지고 나갈 수가 거래처에서 노출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래명세서 나갈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뭐 신규 고객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거래처 담당자 추가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대하시는 그 임대 거래처의 담당자를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AS 담당자 기자 추가는 이제 지금 직원들, 지금 다 관리하는 직원들을 담당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뭐 TM박스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송미영이란 담당자를 해당 거래처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또 영업점 추가라고 기능이 좀 있어요. 이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사업자 등록지 주소랑 현장 주소지가 좀 다를 때 이 영업점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점, 그러니까 설치 이제 위치가 다르게 되시면 뭐 대략적인 무슨 지점으로 해가지고 기입을 해주시고 상세 주소를 기입을 해주시게 되시면 프린터 관리라던가 AS 할 때나 계약서 관리할 때 뭐 매출 기본 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 관련된 정보를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대부분의 신규 들어오시는 분이나 기존 고객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어서 좀 다시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 대표 품목이라고 하는 품목은 이제 저희 세금 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들어가는 품목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델명이 아니라 대표적인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렌탈료, 기본 임대료 해서 기재를 많이 좀 해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매출 유형이 저희 계약서별이랑 약정별이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회원님들은 대부분 이제 계약서별로 작성을 해달라고 권장을 조금 드리고 있어요. 뭐 품목 관리하던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요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별로 작성하라고 드리는데 약정별 설명하게 되면 약정별은 이제 프린터가 몇 대가 있고 금액이 얼마던 간에 지정된 금액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게 이제 거래처 약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별이라고 하게 되시면 밑에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대한 그 품목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이제 매출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뭐 계산 시작일이나 결제,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이런 다시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약정별의 경우에는 계산 시작일이나 결제일,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는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계약서별로 설정할 경우에는 밑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계약서별에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요금 절차라고 하면은 추가 요금 발생이 됐을 때 원 단위, 백 단위, 뭐 천 단위로 이렇게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 금액을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절차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수동은 아니고 자동일 경우에만 절차가 들어가는 부분,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잔액부도 제출금이라든가 미납금의 부 같은 경우는 CMS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고요. 대부분 잔액이 부족했을 때 제출금 한 거에 대해 횟수를 정하거나 달에 출금 못한 거를 이번 달에 그거를 합산해서 청구하겠다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5회 3회나 지정을 하시고 그 미납금의 합산 출금 여부 무조건 사용으로 설정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동화 여부예요. 자동화 여부는 이제 매출 기본 정보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발생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사용 여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매출이 자동으로 사용하기에 저희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사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 매출 시 사용할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품목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있는 품목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킬 건지 이제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그러니까 거래명세서 나가는 부분이라던가 세금계산서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 대표 품목으로 지정해서 나갈 건지 아니면 계약서 품목으로 나갈 건지 요걸 선택하시는 부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출 유형을 계약서별로 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별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건데요. 결제일하고 세금계산서일, 거래명세서일 지정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계산 시작일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 시작일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조금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계산 시작일이라고 하면 이제 추가 요금 받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기계를 설치하시게 되시면 만약에 5일에 기계를 설치하시게 되셨으면은 지난달, 그러니까 3월 5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사용한 사용량의 정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5일날 정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계산 시작일을 하고면 카운터 이제 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결제일은 결제가 되는 날짜, 세금 계산서는 뭐 세금 계산 발행이 되는 날짜, 거래명세서는 거래명세서 발행이 되는 날짜인데 조금 여기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계산 시작일보다 날짜를 다 나머지는 뒤로 놔주셔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정산이 된 다음에 고객한테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 날짜가 동일하던가 아니면 이 5일의 날짜보다 빠른 날짜이게 되면 정산이 되기 전에 계산서나 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되지 않고 기본료가 발생이 되고 정산된 거는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계속 미뤄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시작일이 5일, 그다음 그 뒤에 날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날짜를 주셔야지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제나 세금 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품목을 추가할게요. 보면은 품목은 저희 대부분 프린터 모델이시게 되시면 요 모델명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만 지정을 하시게 되시면요. 하게 되면 해당 이제 모델들이 자동으로 검색이 돼요. 뭐 복사기라던가 잉크젯 모든 프린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검색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모니터라던가 아니면은 세단기 같은 거를
복사기 외에 제품을 추가하실 때에는 추가해 주셔가지고 모델을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 요금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자동 매출 대상이라고 있어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생성 안함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꼭 기본료 받으시면 기본료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기본료 플러스 추가료 받으시게 되시면 추가료라고 기본료 플러스 추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 추가료만이라는 기능이 좀 새로 생겼어요. 어, 렌탈료를 1년치를 판납을 먼저 받으시고 추가료만 받으시는 업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본료는 0원이실 거고, 그다음에 추가료를 이제 장당 얼마씩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료만 선택을 해가지고 달달이 추가 요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고 엔진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HP 모델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P 잉크젯 사용하시는 분들은 엔진 카운트가 있으니까 사용하실 분은 사용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3 카운터는 A3 카운터 수집된 복합기, 대형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2배를 설정을 해주셔야지 A4 매수로 계산이 돼가지고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2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지 제록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A4 카운터에 A3 카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록스 복합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러에 대한 여부거든요. 컬러에 대한 여부, 흑백기 사용하시면 흑백으로 두시면 되시고, 칼라기 쓰시면 칼라기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칼라 여부가 이 기본 매수랑 연결이 조금 있거든요. 만약 잉크젯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랙이랑 칼라랑 합산해서 카운터 하시고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흑백으로 두시고요. 카운터 같은 경우에도 네, 블랙에다가 기본 매수 합산 그리고 추가 요금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이면 블랙에 대한 기본 매수 뭐 추가 요금 적어주시고 칼라기이면 칼라기 2배 설정이요. 2배 설정은 이제 거의 대형 복합기 같은 게 저희 A3 카운터가 수집되는 모델들이 따로 있으신 건 아시죠? A3 이제 수집되는 모델들이 있으실 거예요. 복합기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한 장씩 카운터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A4 한 장 쓰면 한 장, A3 한 장 들어오면 한 장 카운터가 되는데 A3 카운터는 A4 두 장을 합쳐놓은 장수잖아요. 그거를 2배로 계산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A3 이제 매수를 2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장을 써도 2장으로 이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고, 제록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A4 안에 A3 카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배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이제 저희 에이전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카운터가 올라오잖아요. 말 그대로 카운터만 수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규 계약서를 자꾸 취소를 하고, 계약서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시면, 어, 지금 카운터가 수집되고 있어요. 근데 설치를 하셔가지고 거래처 연결이 되어 있으시면은요, 이 계약서에서 모델을 선택을 할 때, 이 모니터링 모델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제가 교세라 모델을 지금 연결을 시켜놨는데, 모니터링 되는 거를 연결을 해 놔야지, 기본료 말고 추가료도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정산이라는 것도 계약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카운터 수집은 되지만 그 정산이 되는 거는 이 계약서와 프린터가 연결이 돼야지 그 기반으로 사용량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한 달치 사용량이 모니터링이 됐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계약서와
모니터링이 연결이 돼야지 사용량이 계산 시작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 가셨을까요? 여기 다운 오피스 A4, A3 카운터가 각각 보인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모니터링 들어갔을 때 A4랑 A3 카운터가 각각 보인다고 문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A4, A3 카운터가 수집이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담당자분이 아마 미노타 거 많이 쓰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기종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A3 카운터로 2배 설정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료와 추가료를 받으실 거고, 그 기반으로 매출을 청구하고 또 정산까지 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 품목 선택할 때 모니터링 되는 모델, 이렇게 모니터링 모델이라고 표기가 되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현장을 기입할 수 있는 건 여기 설치 장소라는 게 좀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점이라고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영업점을 선택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기재를 안 했는데. 여기 해놓고 주소까지 뭐 선택해서 넣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계약서에서 이 영업점이라는 걸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면 AS 접수하실 때 이 모델에 대한 현장 주소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연결이 좀 가능한 점. 그래서 계약서랑 현장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계산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만약에 한 거래처인데 계산서를 따로따로 발행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날짜는 동일하다고 볼게요. 뭐 한 거래처에 포털을 얘네를 각각 뭐 같은 날짜 다른 곳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발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계약서를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되세요. 일단은 한 계약서에서는 한 계산서 정보로 발행밖에 안 되고요. 계약서를 하나, 2개 프린터로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가 6일에 발행이 될 거고 어디로 발행돼야 될지 선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좀 계산서 여기 탭이 있어요. 거래명세서 CMS 탭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계약서는 다시 설명을 할 거여가지고 뭐 별칭으로 무슨 서울 지점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또 계산서 추가하셔가지고 뭐 경기 지점 해놓고 하셔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지점 해가지고 아까 세금계산 정보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 6일에 아까 여기서 설정하셨던 정보대로 발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계약서에 다른 뭐 세금계산서 정보로 발행이 될 거고요. 만약 현장 설치하셔도 추가 요금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D 모니터링 되는 모델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 요금 받으실 거면 기본료 플러스 추가료 꼭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컬러 유무나 A3 선택해 주시고 매수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추가료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포인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산 시작일 다음에 결제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뒤로 날짜로 더 주셔야지만 정산이 된 다음에 결제든 세금계산서든 거래명세서든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저희 이 날짜가 매출 생성되는 날짜예요. 매출이 생성이 된 다음에 그 기반으로 결제가 되고 세금계산서가 나고 거래명세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기반이 이제 나가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 정산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조금 궁금해서 가지고 오늘 교육이 좀 많이들 참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이제 기존 오랫동안 좀 사용했던 사용자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밑에 설정은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정산이라는 기능이고 그 이제 밑에 묶음 정산이랑
사용량이 이제 2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묶음 정산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지금 2대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2대가 있잖아요. 그 프린터를 이제 묶어서 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 지금 모델이 2개가 있어서 55,00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 요금도 합쳐서 나가고, 추가 요금도 합쳐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밑에 계약서보다는 위에서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묶음 정산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실 거면, 사용량 여부를 일단 사용으로 해주시고요. 합산 기본 요금은 밑에 있는 2품목에 대한 합산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1만 원 넣어주시고, 위에 아까 제가 부가세 포함으로 한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된 금액이고요. 컬러 유무는 이제 블랙 컬러인지 선택하는 거겠죠. 잉크젯이어서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미사용으로 하시면 되고, 칼락이다 싶으면 사용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매수도 이제 합산된 매수를 적어주셔야 되세요. 프린터 하나당 만약에 기본 제공되는 매수가 100매였어요. 각각 100매였으면 얘는 이제 묶어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묶음으로 된 이제 매수 200매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컬러도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같은 프린터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프린터고 요금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통일된 요금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월별 사용이 없을 시 처리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월별 사용량이 없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본 요금만 받는다던가 아니면 모니터링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 매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만약 끊기거나 월별 사용량이 없으면은 사용값을 이 정도 쓰겠다라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요, 기본 매수가 사용량이 대략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당 거래처에, 이 모델을 월에 100매씩 써요. 200매씩 써요. 100매씩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매씩 쓰는데, 고객 PC가 고장이 났다던가, 아니면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됐어가지고 끊길 수도 있잖아요. PC 환경이라던가, 네트워크 환경에 의해서 월별 사용량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드문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끊기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현장 설치를 다시 하신다던가, 아니면 일부 거래처 외에는 끊기는 현상들이 적기는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끊겨가지고 월별 사용량이 이제 카운터 수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카운터 수집이 안 됐으면 이렇게 사용량 자체도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사용량 정산표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썼다고 가정해서 내가 월별 사용량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청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 카운터가 아닌 가상의 카운터를 넣어가지고 청구하는 거죠. 어, 이 2대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대에서 130매를 썼어요. 그러면은 30매가 오버가 된 거고요. 다른 데에서 이제 50매를 썼어요. 그럼 미달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를 합산해가지고 2대 합쳐서 200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산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카운터를 체킹을 잘 하시면은 좋고, 모니터링 끊기지 않으시면 좋기는 한데,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한 대에 대한 것만 청구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2대를 묶어서 청구를 하기로 했는데, 한 대만 카운터가 돼서 청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상을 일부러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니터링 끊기지 않고 환경만 이런 것만 잘 체킹을 해주시면은 요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으시겠죠. 오셔가지고 사용량 이제 2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량 2월은 이제 기능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일단 사용량 여부는 사용으로 해 주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2월 계산 대상이 저희 초과 사용량이라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이라고 있어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월 계산 대상이라는 건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월은 정산되는 월이에요. 지금 뭐 사용했던 거를 이제 뭐 1월, 2월, 3월 달까지 사용했던 것을 이제 3월에 정산을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월을 체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정산 어떤 사용량을 청구할 거냐면 초과 사용량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묶음 정산은 또 별개로 따로 보셔야 되세요. 얘랑 얘랑은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어 이 사용량 2 월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초과 사용량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 매수가 이 프린터에는 100 메가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만약에 90 메를 썼어요, 정산하는 달에. 그러면 초과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추가 요금 발생되는 요금이 없고요. 2월 달에는 만약에 110 매를 사용했어요. 그럼 열매에 관해서는 추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열매에 대해서는 2 월에 청구가 안 되고 다음 달로 미뤄지겠죠. 그리고 3월 달에 돼서도 만약에 110 매를 사용해서 열매를 또 추가가 됐어요. 추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3월 달에 1월 못 썼고 2 월, 3 월에 열매 추가돼서 20매 이제 추가된 양에 대해서 3 월에 정산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4 월에 돼서 다시 4 월에 또 동일하게 여기는 또 110 매를 썼고 110 매를 썼고 또 110 매를 썼어요. 그러면 총 30 매가 이제 초과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6 월에 초과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는 게 초과 사용량을 선택을 하신 거고요.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은 달라요. 어 초과분도 2월 하고 못 쓴 거에 대해서도 2 월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본 매수가 100 매이면은 이번 달에 90 매를 썼어요. 그러면 10 매가 남잖아요. 10 매가 2 월에 2 월이 돼요. 2 월이 되면 원래는 100 매가 제공이 되는데 못 쓴 거가 2 월이 되기 때문에 110 매, 그다음에 여기서 근데 그거 110 매를 다 썼어요. 110 매를 사용해 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0 원이겠고 여기서는 또 80 매를 썼어요. 그러면 이 80 매에 대해 이제 남은 못 쓴 거에 대해서 이 달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 이제 생성 기준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0 원으로 기재를 했을 때에는 어 이 0 원이라는 게 어 3 개월 동안 쓴 거랑 못 쓴 거랑, 그러니까 초과된 거랑 미달된 거를 합산을 해서 300 매인 거예요, 제공되는 게. 이 달에는 이 1, 2, 3 월에는 300 매라는 게 제공을 해요. 아까 초과분일 때는 100 매, 100 매, 100매 따로라고 하면은 쪼끔 초과랑 이제 미달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300 매가 이제 3 개월에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출 생성 기준으로 0 원이 됐을 때에는 이 달에 0 원이어도 매출을 청구하겠다는 거야. 이달에 발생된 매출이 추가분에 대해서 발생된 매출이 없어도 0 원이라고 매출이 발생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남았어요. 1, 2, 3 써 가지고 280 매를 썼어도 20 매가 남았어도 다음 달에 2 월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0 원이어도 매출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2 월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매출 생성 기준 금액을 1 원이라고 만약에 얘를 기재를 했다고 보실게요. 그러면 만약에 1, 2, 3 동안 280 매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300매 관해서 220 매가 남았잖아요. 220 매가 남았어도 20 매가 남았잖아요. 근데
매출이 0원이면은 매출 발생이 되는데 1원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지금 초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매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2월이 되는 거지, 사용분에 대해서는요. 이해 가셨을까요? 여기까지가 지금 사용량 2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금 1년에 한 번만 추가 요금을 청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4월에 이제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4월에 계약이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사용량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4월에 청구가 될 건데 조금 설정을 어떻게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혹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과분만 청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달도 2월에 시켜서 청구를 하시는 건지 조금 조건이 달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못 쓴 분에 대해서도 계속 2월에 시키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네네네. 일단은 사용량 2월을 하시게 되시게 되면 기본료는 달달이 방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뭐 추가료만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시면 추가로 분해서만 이제 사용량 2월 적용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사용량 2월을 이제 사용을 해 놓으시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4월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계속 2월을 시키실 거면 정산이 이제 좀 중요해요. 만약에 4월이 됐을 때 만약에 초과분이 아무 금액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2월에 시키시나요? 안 시키시나요? 만약 100매인데 100매면 1년이면은 1200매잖아요. 1200매를 다 못 썼어요. 만약에 그거를 계속 다음 내년에도 2월을 해 주실 거면 매출 생산 기준을 0원이 아닌 1월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1년 동안만 이 1200매를 제공을 하신다고 하시면 0원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기재를 해 주시게 되면은 1년 동안만 초과와 미달 사용분에 대해서 1 년치를 보고 해당 4월에 정산을 하겠다. 너가 나머지 1 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0으로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뭐 금액은 뭐 어떤 금액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어 해당 금액이 추가금이 발생을 했을 때 매출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1원을 넣었으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2,000매예요. 12,000매가 제공이 될 거고 만약에 만 이 뭐 추가 요금이 10원이니깐요. 12,000매인데 12,001매를 썼어요. 그러면 10원이 발생이 되는 거는 1원 이상이잖아요. 이 10원 같은 거는 발생시키지 않겠다 하고 뭐 1,000원 단위부터 발생을 시키겠다면 그때 단위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뭐 12,000매지만 뭐 100매 정도 12,200매, 300매 정도 썼을 때 매출을 발생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설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설정인데 매출이 발생되는 순간 그 기본 제공되는 사용량이 없어져요. 뭐 초기화된다는 표현은 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제공되는 매수가 없어지고 다시 매출 생성 이후부터 다시 누적으로 기본 매수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정산월 이후에 매수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별 사용량 관리에서 쪼끔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들 사용해 보셨겠지
대부분 지금 뭐 엑셀 관리를 이전에 해왔을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한데 뭐 계산하는 방식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 어, 그 당월 누적 카운터에서 전월 누적 카운터를 빼면 사용 카운터가 나오고 그 사용 카운터에서 제공 그 매수를 빼면은 나머지 추가분이잖아요. 그 추가분을 또 요금으로 곱해가지고 지금 청구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되고 있지만 또 수동으로 쓰셔야 되는 분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 관공서라던가 뭐 보험회사라던가 이런 거 설치가 좀 어려운 그런 기관 같은 데는 카운터를 받으셔가지고 기입을 해주셔야 될 텐데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프린터에서 월별 사용량 관리 들어오셔가지고 당월 누적 카운터 A4, A3 뭐 카운터 넣어주시면 되고 전월 누적 카운터 넣어주시면 되세요. 넣으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사용 매수가 계산이 될 거고요. 계약서랑 이 해당 거래처의 해당 품목에 대해 계약서가 붙어 있으면 추가 요금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게 수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 카운터 넣고, 그다음에 전월 누적 카운터 넣고, 당월 누적 카운터 넣으면 자동으로 사용량이 계산이 되고, 추가요 사용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까지 돼요. 네, 아까처럼 제가 계약서 보고 설명드렸잖아요. 계약서에 연결이 돼 있어야지고 조건이 붙어져 있어야지만 이게 자동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프린터 선택하고 계약 정보 보기 하면 이 프린터에 대해서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산이 되지 않고 데이터 값이 다르다고 하시면 아까 처음부터 돌아가셔서 계약서부터 다시 제대로 작성을 주시고 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입하시고 나서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 어, 월별 사용량에서 정산된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기반으로 뭐 데이터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생성도 할 수 있고 저장한 다음에 거래명세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래명세서 안에 사용량 내역이 표기돼가지고 고객한테 보낼 수 있다. 거래명세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거래처한테 청구하시고 그리고 월별 사용량 청구하시는 방식일 텐데 또 고급 정산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이걸 부가적으로 프린터 묶어서 정산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네, 달을 묶어서 정산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프린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복합 정산 보기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시면 그때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프린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산할 프린터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 모델 같은 모델이지만 이제 다른 이제 프린터예요. 시리얼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프린터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프린터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프린터의 월별 사용량이 나와요. 2월, 3월, 4월 사용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아까 말씀하신 묶음으로 청구하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기본료는 자동으로 못 썼을 때 그러면 묶음으로 청구하고 싶으실 때 청구하고 싶은 달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간 확인하시고 청구하고 싶은 달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본 제공 매수 합산으로 표기가 되고요. 요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사용량 표기돼서 계산까지 돼가지고 추가 금액 계산된 거 확인 가능하시고 요금 같은 경우도 합산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3개월치이기 때문에
3개월에 대한 요금이 표기가 되고 합산 추가 요금도 표기가 되는데 만약에 기본 요금을 제공을 하셨다 그러면 이미 청구하셨다고 하면은 이 기본 금액을 제외하시고 매출 만드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뒷자리 50원 단위 좀 지워주시고 싶다고 하시면 정의 선택하셔가지고 뒤에 50원 주게 되시면 50원은 절사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이 절사 금액은 기본 요금은 안 되고 추가 요금 한해서만 할인을 넣어줄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장 누르게 되시면 지금 묶음 계산된 건 한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두 개의 프린터를 묶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에서 프린터 계약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요. 해당 프린터의 전체 사용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사용량을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다시 사용 매수라던가 이제 요금이라던가 기본 매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랑 좀 다르게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기본 매수예요. 왜냐하면 프린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매씩 해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만약에 뭐 삼성 거나 뭐 캐논 거랑 해도 두 개 제조사라던가 아니면 뭐 다를 거 아니에요. 제공되는 매수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본 매수를 수정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요. 얘는 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매가 제공이 되고 밑에는 300매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합산이 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 값만 갖고 와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계약 조건을 확인하셔가지고 기본 매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요금도 뭐 이 두 프린터에 관해서 요금을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매수는 자동으로 갖고 올 거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본 요금 합산으로 청구하실 건지 아니면 뭐 추가 요금만 청구하실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매출이 또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같은 계약서 한해서만 이렇게 묶음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서가 다르면 이렇게 묶음 정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나 세단기도 월별 사용량에서 떠요. 근데 아마 등록하셨을 때 저희가 분류를 프린터로 해야지만 여기 월별 사용량이 뜨거든요. 분류를 프린터로 안 하신 거 아니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세단기랑 아까 말씀하신 거 컴퓨터 같은 것도 월별 사용량에 뜨게 하시려면 그 품목을 계약서 등록하실 때 품목을 프린터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들어오죠. 확인하셨을까요? 네, 안 나와요. 이거를 안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프린터 한에서만 나와요. 거래 명세서도 품목이 프린터로 나오는데
세 단계로 나올 수 있나요? 네. 이 지금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어 대표 품목으로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매출을 발생을 시키시면 품목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해서 당 월에 3건의 매출이 발생이 될 건데 안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하시면 계약서 품목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모델명으로 나올 거고 세 단계든 세 단계라고 표기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이 프린터는 또 렌탈료라고 기재하고 싶고 세 단계만은 또 다르게 표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는 좀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뭐 계약서 품목으로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은 대표 품목을 선택을 하실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비고란에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품목 비고라고 있거든요. 만약에 복사기 뭐 임대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렌탈료라든가 그냥 뭐 대표적으로 뭐 렌탈료 외에 이거 기타 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시고 프린터 밑에다가 품목 비고라고 기재하게 되시면 거래 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나갈 때요. 이렇게 비고란 있잖아요. 거기에 기재가 돼요. 뭐 대부분 사용하시는 거는 뭐 층수를 기재하시거나 뭐 어느 대학교 무슨 관 이런 거를 기재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인데 복사기고 그다음에 밑에는 세 단기 이렇게 비고란에 기재되게 나가고 싶은 분들은 품목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매출 제가 아까 발생시킨 거 추가로만 발생시키게 되면 거래 명세서상에다가 추가로만 발생을 시켰거든요. 해당 이게 A라고 보면 A 품목을 1, 2, 3 묶어 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료는 제외하고 추가로만 청구했거든요. 그거를 거래 명세서를 보게 되면 요렇게 표기가 돼요. 그러면 어 월 표기되고요. 사용량 그러니까 누적 사용량 표기되고 당월 누적 사용량 표기되고 그리고 사용량 표기되고요. 그 기반으로 제공 매수가 얼마고 추가된 매수가 얼마고 해서 요금이 얼마다 해 가지고 기재가 이렇게 돼서 고객한테 나갈 거고요.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가겠지만 수동으로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표기가 돼서 나갈 거예요. 네. 이 방식으로 이렇게 위 화면이랑 동일하게 해 가지고 세금계에서 나갈 거고 아까 계약서란에다가 비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품목 옆에 이렇게 비고로 해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딱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설정하시고 뭐가 발생이 안 됐어요. 뭐 매출이 발생이 안 됐다. 세금 계산서가 발생이 안 됐다. 아니면 제 설명이 쪼끔 헷갈린다 싶으면 설정을 이렇게 다 해 보시고 나서요. 자동화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봤고 기존 뭐 설정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눈에 잘 잘 아시겠지만 좀 신규 유입하신 분들은 그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자동화 설정해서 보시면 작동되는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쪼금 읽을 사항들이 많기는 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쪼끔 보셔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게 되시면 설정하는 데 쪼끔 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도 있으신데 일단은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계약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약 사항들 다 기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설정도 다 빠짐없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설정 보시게 되면 임대업체 계정 설정이라고 있어요. 약관 같은 거 계약 약관 넣으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세요. 약관 넣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다 뭐 계약서도 작성이 되셨고 약관도 들어가셨다고 하시면
보면 여기 이제 계약서라고 있죠. 그러면 종이로 받았던 계약서는 여기다 첨부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일 선택해 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 새로 계약서를 받으실 거고 하시면 전자계약서가 이제 계약서가 어 작성된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계약서 누르시게 되시면 내용들이 기재가 돼요. 위에 기재했던 업체 정보 기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서에 대해 이제 설정했던 뭐 계약 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횟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비고 이런 것들 기재가 될 거고, 아까 임대업체 계정 설정에서 작성했던 약관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작성하셔 가지고 이메일 발송해 주시면 되세요. 고객 이메일 넣으셔 가지고 발송하게 되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꼭 동의함 누르시고, 지금 직인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설정에다가 직인 넣으시면 되면 이게 직인 찍혀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메일 발송하고 고객이 뭐 이름 넣고 사인하게 되면 등록이 될 거고요. 그럼 등록을 해 모바일로 보내게 되면은 모바일로 해서 이 작업하는 화면이 보여질 거고요. 태블릿 PC 가져가셔 가지고 하시게 되시면 그 자리에서 여기 화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트북 들고 가시면 여기 그 자리에서 뭐 등록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하시게 되면 계약서 될 거고, 그 기반으로도 이메일을 다시 발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고객한테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을 고객한테 다시 보내고 싶으시면 이메일 누르셔 가지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모바일에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전자계약서 뭐 현장 직원들. 음. 이제 모바일로 이게 지금 모바일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거래처 들어오시게 되시면 거래처에서 검색을 하세요. 아까 제가 교육이라고. 아이고. 하게 되시면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쭉 이제 이 검정색 줄이 이렇게 보이실 거 누르게 되시면 계약서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해당 계약서가 확인이 되실 거고, 해당 계약서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전자계약서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누르게 되시면 전자계약서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화면이 좀 작을 거예요. 모바일로 보기에는 쪼끔 어렵고,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아니면 고객한테 약관을 뭐 캡처해서 보내주시든지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종이 같은 거 보여주시고 나서 어 약관만 얘기하시고 사인하게 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뭐 굳이 그 자리에서 안 하신다고 되시면은 이메일을 보내 놓고 고객이 PC로 확인해 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짜리가 만약에 세대면 15만 원으로 기재해서 하나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요. 근데 추가 요금은 안 받으세요? 또 추가 요금은 또 받으세요? 그러면 어 그러면 계약서를 두 개를 써 주셔야 돼요. 어떻게 뭐 이거는 제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계약서를 두 개를 주세요. 모니터링 되는 모델들은 이렇게 뭐 연결을 해서 주시고, 그 대신 편집하셔서 기본료 플러스 추가료가 아니라 추가료만 기재해서 해당 모니터링 되는 이제 모델은 추가로만 청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계약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걔는 뭐
금액만 발생이 되게 기본료만 되게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프린터가 얘는 사장님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매출을 발생하신다고 하시면 이 두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료가 월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료만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세요. 뭐 금액은 0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만 나가고 싶으시면 이제 계약서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뭐 품목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다른 모델을 뭐 선택을 하시면 뭐 합산 뭐 금액이라고 기재를 뭐 아무거나 만드셔가지고 두 개의 합산 금액을 만드셔가지고 기본료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기본료 따로 추가로 따로 발생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네네. 뭐 계약 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뭐 문의를 주세요. 뭐 계약서가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좀 특이한 계약서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문의를 주세요. 제가 5시까지만 뭐 문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뭐 업무도 좀 보셔야 되고 저도 이제 밀린 이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5시까지만 이제 교육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부가세 발행 안 하는 거래처들은 면세나 영세, 뭐 면세나 영세는 아닌데 그냥 면세, 영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매출 생성할 때 부가세 부분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서 자체를 발행을 안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거래 명세서상에도 부가세 붙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거래 명세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가세 표기가 되는데 얘를 뭐 변환이 되나 모르겠네. 잠깐만. 되면 부가세 부분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매출을 바꿔주셔도 되시고 자동 매출 사용하고 계실 계획이라면 면세나 영세로 하시게 되시면 거래명세서상에다가 어 면세, 영세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발행이 될 거예요. 조금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다들 이제 별도로 여기다 해놓고 밑에는 포함가로 쓰시건 분들 여기는 또 포함으로 하셨는데 여기 또 별도로 쓰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업체 정보에서 꼭 부가세 별도로 하시면 별도로 포함으로 하시면 포함으로 기본 요금, 추가 요금 꼭 이제 설정된 금액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이제 신규 신청할 때 많이 빼먹는 부분들 다 자동화 살짝 여부 요거 많이 빼먹으시고 그리고 자동 매출 대상 다 잘 작성하셨는데 생성 안 하는 데에서 이번 달 왜 매출 발생 안 됐죠? 요거 많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왜 안 됐어요? 물어보시면 다 잘 된 것 같은데 저희 신규 신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아주세요. 세금계산서 부분에 추가했을 때 꼭 자동화 설정 안 하시는 분들 어. 월별 사용량 왜 거래명세서에 표기 안 됐어요? 그러면 요거 선택 안 해주신 분들 어. 그런 것들 제가 포인트적인 부분들은 자료에다가 별표 처리해 놨거든요. 보시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표했어요. 보시고 그래도 뭐 조금 이해 안 가신다 싶으면은 채널에 남겨주세요. 전화는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또 상담이 계속 미뤄져 가지고.
AS 부분은 제가 굳이 이번에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영업점 이제 뭐 지점도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주소 기재해 놓고 제가 계약서에다가 영업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저희 AS 접수할 때요. 보면은 교육?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 사업자 등록증 그 거래처 등록된 주소지고요. 여기 지점이 나와요. 지점 주소지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 현장 주소지인 거죠. 그리고 프린터 모델 지금 아까 지점 선택한 프린터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AS 접수될 때 좀 더 관리하기 편하시겠죠. AS는 설명을 잘 안 드리거든요. 기본적인 거래처 등록이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 다 활용하신 다음에 AS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AS 부분은 제외했는데 그래도 요런 세팅할 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